채용이 새로우면 분명히 기업 철학도 훌륭해요. 왜냐하면 인재를 보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채용 방식도 달라지는 것이니까 저 인재를 뽑아서 어떤 일을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남다른 어떤 기업 운영의 어떤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의 그 사랑 속에서 마음대로 시행착오를 해가면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잘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 이력 관리를 한 겁니다. 그런 아이들은 반드시 커서도 남다른 존재예요. 아들에게 한 얘기가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존재는 공부에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가장 부끄러운 존재다. 뭐 이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나하고 너무 다른 소비자들의 욕구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초중고 때 나하고 너무 다른 아이들하고 살면서 다퉈도 보고 협상도 해보고 대화도 해본 경험들이 자산이다. 사실 뭐 이런 표현 적절하지 않지만 목숨을 걸고 이 새로운 정보를 찾아내고 발굴하겠다. 정보만이 우리 부모님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또 정보를 좀 만들어 가려고 노력합니다. 네.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 기업들의 그 1차 스크리닝 과정 그 자체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미 그 공기업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력서에 출신 학교 쓰는 난이 없고요. 그리고 전공 쓰는 난과 그리고 학점 쓰는 난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 이력을 좀 기록하게 해서 내가 이와 직무와 관련된 그 어떤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면 쓰게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민간 기업은 그것을 제도화시키기 어려워서 저희들은 법률로 제정하는 것 이전에 문화운동으로 민간 기업이 그렇게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좀 협력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꽤 저희들이 좀 해와서 학벌 스펙 중심의 채용 문화가 영역별로 기업의 업종별로 상당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면 꼭 국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럼 구체적으로 그런 기업 하나 이름 좀 대봐. 그러면 못 되잖아요. 만약에 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런 얘기하면 그 하더라 가지고 나를 설득할 수 있어? 예를 대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 기업들의 예를 들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업의 인사정보는 그 일종의 1급 비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무슨 또 사단이 날 수도 있으니까 공개를 안 합니다. 삼성 같은 경우도 구글에서 이게 판단했던 방식과 비슷한 어떤 그 결과를 얻었어요. 학벌과 학점과 그리고 전공은 그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못 된다. 학점은 한 3년 동안은 쓸모 있다. 3년 정도는. 그러나 3년 지나고 나서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가지고 데이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데이터를 좀 같이 좀 공유하자라고 하니까 그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건 인사정보니까 기업의 정보고 옛날에 삼성이 옛날에 그것을 발표했다가 굉장히 한번 좀 홍역을 치른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그럼 우리가 찾자. 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2년 동안 노력해서 그런 기업들을 찾아다닌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G마켓이라든지 세븐일레븐이라든지 또는 기업은행이라든지 또는 뭐 뉴닉이라든지 또는 여기 로레알이라고 해서 세계적인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화장품 회사 뭐라든지 이런데 그리고 또 핑크퐁 컴퍼니라고 해서 아기상어골의 그 영상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의 채용 총책임자나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저희가 이제 좀 물어본 거죠. 그 기업들을 발견한 것과 그리고 인터뷰하자고 하는 모든 과정이 사실 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군요. 기업이 저희를 좀 신뢰해야 되잖아요. 왜 만나자고 하지? 이제 그런데 저희가 수십 개의 기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발견한 그리고 정리한 내용들을 이제 시민들에게 알려준 그 이력들이 쌓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이제 안심을 하고 아 저런 취지구나. 그러면 우리 오픈할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거 기업들을 만나고 제가 인터뷰를 일일이 했거든요. 이 기업들이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채용이 새로우면 분명히 기업 철학도 훌륭해요. 왜냐하면 인재를 보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채용 방식도 달라지는 것이니까 저 인재를 뽑아서 어떤 일을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남다른 어떤 기업 운영의 어떤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도 훌륭하지만 그 기업을 운영한 사장님이나 인사총 책임자도 저희가 인터뷰를 하면서 놀란 게 이분들이 좀 남다른 능력이나 그 태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엔픽셀의 그 부사장님 같은 경우는 그 인사 관련된 부사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 이력을 봤더니
쿠팡, 뭐 이제 배민, 또 네이버 이런 쪽에서 몇 년 동안 인사 관련된 일을 했어요. 그러다 여기 온 겁니다. 근데 그 일종의 모험이나 도전 정신이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자기는 인사 관련된 일들이 너무 즐겁고 여기서 몇 년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갈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나는 겁이 없다. 나는 그 다음이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네. 하나같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그 세븐일레븐의 네. 홍석표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또 인사 담당, 채용 담당자인데 이분은 원래 공과대학 출신 인데 네. 공과대학 출신이니까 IT 기업으로 가야 되잖아요. IT 기업으로 가지 않고 대학 시절에 편의점에 관심을 갖고 편의점 점주가 되기로 합니다. 그와 관련된 뭐 이게 경연대회 나가서 상도 받아요. 그래서 네. 졸업 논문을 네. 아예 경영대 가서 편의점 운영과 관계되는 논문을 쓰기로 하고 지도 교수님을 버리고 그 일면식도 없는 경영대 교수님 찾아가서 네. 논문을 봐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 교수가 너무 놀란 거죠. 너 IT 기업에 갈 수 있어. 그런데 저렇게 한 겁니다.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사람들이. 네네.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제가 물어봤죠. 네. 도대체 당신은 왜 그렇게 모험을 즐기고 두려움이 없고 새로운 선택을 하고 자기 일을 즐기냐라고 했더니 글쎄요, 저는 뭐 학교에서 입시 교육은 똑같이 받았어요. 뭐 외국 갔다 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를 좀 독특하게 만들었던 한 가지 요인은 아마 우리 엄마 아빠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네, 어떤 그래서 면에서? 엄마 아빠가 어떤 면에 그래요? 그랬더니 제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단 한 번도 말린 적이 없다. 뭔가를 저지르려고 할 때 한 번도 말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IMF 때 실직을 당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자녀에게 너는 반드시 공무원 돼야 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고 하면 학벌 잘 갖춰야 되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데 이분이 아들에게 한 얘기가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존재는 공부에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가장 부끄러운 존재다. 뭐 이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좀 많이 네.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아이들이 뭔가를 저지르려고 할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럼 말리기 마련이잖아요. 네. 근데 말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의 그 사랑 속에서 마음대로 시행착오를 해가면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잘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 이력 관리를 한 겁니다. 그런 아이들은 반드시 커서도 남다른 존재예요. 그런데 부모가 중학교 딱 돼서 고등학교 입시, 대학 입시에 대한 공포에 질려 있으면 아이들한테 자기가 좋아하는 거 탐색을 못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쩌들어서 살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남다른 사고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아니 모든 분들이 다 그래요. 모든 분들. 여기 보시면 DGB 데이터 시스템 최희은 매니저가 있습니다. 대구은행의 데이터 시스템. 네, 데이터 관리하는 그 시스템에 직원들 한 100명, 200명 정도 되는 부분에서 인사 담당자인데 이분이 원래는 이제 개발자로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업에서 당신 말하는 거나 자세를 보니까 인사 잘할 것 같은데 바꿨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도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에 가려고 했대요. 근데 미혼에 여성이 외국으로 가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갔다 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니 딸을 바깥으로 보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모들의 어떤 믿어주고 새로운 모험을 해도 괜찮아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사람을 남다르게 키우고 그게 직업세계에서 유능한 존재로 저렇게 살아가게 만들고 그래서 사장님 되고 기업의 인사 총책임자가 되고 자기 일을 즐기고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이미 그런 변화의 증거가 우리 사회에 너무 많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런 기업들을 1000개까지 일단 우리가 한 5년 내에 만들어 보자. 지금은 저희가 수십 개지만 1000개까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달에 저기에 계신 인터뷰 내용들 네. 그리고 저 기업의 채용의 절차 그리고 채용의 정보 언제 몇 월 달에 채용하느냐 뭐 이런 정보 네. 다 모아가지고 한 사이트에 다 넣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보고 이용할 수 있게끔 구직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대표님 화면 보다 보니까 네. 두 개가 궁금한데 그 G마켓 저기 썸네일 보면 네네. 학벌 스펙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딱 이것만 봅니다 돼 있는데 뭘 본다는 거예요? 궁금한 제목인데. 우선 그 G마켓에서 개발자를 채용할 때 보겠다는 것은 서너 가지입니다. 일단 쓰는 난이 네 가지인데 이름,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원하는 지원 부서 요 네 가지만 본다는 겁니다. 서류 전형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스펙이 아니잖아요. 연락처입니다. 연락처. 그리고 2단계로 가서 이 사람의 실제로 그와 관련된 개발 능력
그러니까 오케이. 네, 그걸 본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저것도 궁금하네요. DGB 데이터 시스템에서 비전공 출신 개발자, 전공자보다 더 환영받는 이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유가 뭔데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네. 네. 은행업을 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지역 인재를 좀 잘 가르쳐서 그 기업이 필요한 사람으로 육성하기 위한 그런 그 연수 기관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전공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와서 연수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 연수를 받고 나서 성과가 좋고 점수가 좋은 사람 랭킹을 매기잖아요. 네. 근데 문과생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런데요? 원래 뭐 그 관련 뭐 예를 들어 컴퓨터 사이언스든 네. 뭐 그런 쪽 전공 청년들이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문과생들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애들을 보고 그 사람이 관련된 전공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가지고 유능한 사람을 놓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무엇인가를 좀 개발할 때 IT 기술을 가지고 개발할 때는 IT 기술도 가지고 있어야겠지만 그러니까 단순한 테크닉이 아니라 네네. 그 IT 기술이 소비자들의 필요와 욕구와 고통에 도움되는 기술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면 그 기술을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 제품을 개발할 때는 소비자들의 욕구에 대해서 잘 감지를 해야 되는데 문과의 소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과 기술이 통합되는 것이 필요한데 네, 그렇기 때문에 문과생이라 해서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 문과적인 소양과 이과적인 기술이 통합되는 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더라고요. 네. 정말 와닿는 사례네요. 네네네, 저런 건 그렇더라고요. 사실 다른 기업에서도 좀 더 그렇죠. 많이 이렇게 배우면 좋을 것 같고 기획 능력 그리고 네네. 한편으로는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찾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네네. 예, 그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을 뽑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미 국제사회, 특히 OECD 국가에서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세 가지로 딱 규정을 했습니다. 네, 네. 딱 저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자립심, 문제 해결력, 그리고 대화 능력, 소통 능력. 네. 이건데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또는 학교에서는 이 세 가지 능력을 잘 안 가르쳐요. 자립심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자립심이 학습의 자립심이잖아요. 네. 근데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 끙끙대며 풀려고 하는 근성 같은 거. 그런데 그 근성을 학원 가면 다 말살되거든요. 그러니까요. 학원에서는 그런 방식의 아이들을 길러내는 게 아니고 학원에서 강사들이 예상 문제를 추려가지고 그냥 네. 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뭐 그런 거라든지. 또 정답 찾기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문제 해결력 강조 안 하고 그리고 또 소통 능력도 애들 뭐 말하게 하나요? 그냥 그렇죠. 예, 뭐 토론하는 수업도 잘 없고 거기에다가 오히려 뭐 경쟁하게 하니까 이렇게 서로 뭐 정보를 공유하는 것 자체를 사실 오히려 되게 꺼려하는 맞아요. 그런 문화를 그렇죠.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소통 능력도 일반적인 소통하고 소통 능력은 다르더라고요. 소통은 동질 집단하고 대화가 잘 되는 상태라고 한다면 네. 소통 능력은 이질적인 집단, 나하고 너무 다른 존재인데도 그 사람이 잘 이해가 되고 네. 내가 하는 얘기를 그 사람이 잘 수용하는 그런 것이 바로 소통 능력인데 그건 공감 능력이 바탕이 돼야 맞아요. 되겠네요.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은 초중고 때 이질적인 집단에서 살아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하고 너무 다른 계층의 아이들과 뒤섞여 살아본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나중에 소통 능력이 발달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학교들이 대부분 안 그렇잖아요. 다 동질 집단, 공부 잘하는 네. 동질 집단에서 아이들이 공부하기를 원하잖아요. 특히 뭐 엘리트 학교라고 그렇잖아요. 하는 데일수록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외고 출신이고 나중에 스카이대학 나왔고 그렇게 해서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뭐 교사 된다고 치더라도 그 아이들이 사실은 비슷한 아이들끼리 한 20년을 살아왔다가 나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변호사 되면 범죄자 내지는 고소 고발된 어떤 피해자를 만나는데 네. 그 사람이 왜 저런 피해를 당했는지 왜 빵을 훔쳐먹어가지고 고발을 당했는지 이런 걸 알지는 못하잖아요. 나는 빵을 훔쳐먹은 적이 없고 돈이 많고 그러니 왜? 또는 교사가 되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하고 20년 살다가 나중에 교사 되면 내가 가르치는 그 반 아이들은 대개가 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인 그런 공립학교에 갑니다. 외고 출신의 교사들이 임용고사 합격하면은 네. 외고로 못 가요. 왜냐하면 공립외고는 도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시험 보서 가는 게 아니고 추첨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외고 출신 선생님들이 일반 학교로 가서 경기도에서 만약에 시험 봐서 발령을 받는데 어디로 가느냐? 파주나 포천 뭐 이런 데 가고 인천 같은 데는 강화여중 뭐 강화중학교 뭐 이런 데 갑니다. 그게 평범한 학교예요. 가보면 아이들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일단 못 알아들어요.
자기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걔네들이 왜 못 알아듣는지를 나도 이해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사로서의 효능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이 재미없고 애들은 안 바뀌고 그러다가 교직에 대한 이게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직업사회의 본질이 기본적으로 내가 만나는 손님은 다 나하고 다르다. 그래서 내가 만드는 제품, 내가 파는 제품이 개발돼서 소비자들이 선택되려고 하면 내가 나하고 너무 다른 소비자들의 욕구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초중고 때 나하고 너무 다른 아이들하고 살면서 다퉈도 보고 협상도 해보고 대화도 해본 경험들이 자산이다. 근데 그 경험이 하나도 없이 나중에 그 이질적인 손님들을 만나는 직업 세계로 딱 들어가게 되면 효능감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의도적으로 이질적인 집단, 다양성이 담보되는 그런 교육 환경을 만들어서 네. 그 속에서 아이들이 헤쳐나가고 소통하는 경험을 하게 만드는 과정이 좀 중요하고 또 지금의 입시제도, 고등학교 입시제도와 대학 입시제도는 이대로 놔두면 아이들을 네네. 일정한 정도로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직업세계에서 효능감이 떨어지는 존재로 만들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제도에서 아이들이 순응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어떤 자기 색깔, 자기다움, 자기 정체성 그걸 지키면서 입시와는 거리를 좀 두더라도 괜찮아라고 하는 뚝심을 가지고 부모가 네. 이 초중고를 관리하게 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네네. 그러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그 속에서 길러진 자기다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직업을 선택할 때 기술과 지식이 필요해? 그럼 땡겨내거든요. 근데 그 기술과 지식, 수단에 불과한 기술과 지식을 중심으로 진로 관리를 하게 되면 자기다움을 잃어버려가지고 네. 나중에 내가 여러 가지 그 기술과 스펙은 갖췄는데 어디에 이것을 써야 될지에 대한 감수성이 없는 존재로 네네. 살아가니까 네. 이게 큰 문제인 거죠. 어쨌거나 대표님 보시기에 그 한국의 학부모들이 좀 인식 변화를 가지려면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걸까요? 한 두세 단계가 필요한데 네.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부모님들이 바른 정보에 근거해서 어떤 교육적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업의 채용 환경부터 해서 실제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네네네.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소비를 해야지 본인의 어떤 막연한 자기의 과거의 경험 가지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래서 이 채용의 변화와 관계되는 그 방대한 종합 자료집 한 4,000쪽 정도는 자료집이 있거든요. 4,000쪽. 네. 그래서 이거를 채용이 바뀐다, 교육이 바뀐다는 단행본 350쪽으로 줄였고 이것도 그렇군요. 다 읽기 어렵기 때문에 34쪽으로 다시 소책자를 줄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거죠. 네, 이게 맞습니다. 채용이 바뀐다. 그리고 이 책자를 한 100만 명의 우리 국민들에게 나누어서 네네.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정보를 이 안에 다 우겨 넣습니다. 네, 그렇게 했고요. 사실 이거를 그런데 저희가 그냥 배포하면 국민들이 안 읽기 때문에 네. 1,100원씩 받습니다. 네. 네네. 1,000원이라도 내야지 안 버리거든요. 그 맞습니다. 실제로 사실. 저희가 네네.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아깝다 학원비라는 이 소책자를 제가 사교육국점선 대표 시절에 500원씩 받아가지고 네. 110만 명의 우리 국민들이 구독했습니다. 그때 제가 진행하던 팟캐스트에서도 열심히 소개하고 그래서 맞아요. 예, 저도 약간 기여한 것 네네, 같습니다. 크게 기여하셨죠. 어마어마하게 네. 우리 국민들에게 이게 네. 좀 이렇게 스며들었었는데요. 이런 아이고, 정보를 네. 나눠주는 것과 네. 그리고 이 정보에 의해서 바른 결정을 하는 국민들의 흐름들을 저희가 좀 만들어내는 것과 그리고 또 이것에 호응되는 제도를 만드는 일들이 있는데 저는 제도를 만드는 것 이전에 그 제도가 새로운 제도가 포괄해야 될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왜 제도를 만들어내려고 해? 그럴 때 이런 새로운 어떤 실천과 새로운 어떤 관행이 생겼는데 네. 이거를 제도가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기업들 중에서도 새로운 채용 관행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기업들 그리고 그 기업에 근거해서 바른 교육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 부모들의 그 무리들을 확대해 나가면 할 수 없이 제도도 뒤에 따라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네. 이 작은 소책자지만 이 정보를 가지고 먼저 우리 국민들하고 대화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당장 눈앞에서는 이걸 똑부러지게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이걸 잘 모르니까 네네. 당장은 이제 그냥 우리가 보통 지배적인 어떤 교육 관행, 경쟁의 대열로 그냥 뛰어드는 것 같아요. 관성적으로. 맞아요. 근데 사실 그 경쟁의 대열에서 뛰어나오려면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의 많은 부분은 사실 이런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맞아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저는 그럴 네. 때 우리 네. 부모님들이 내 마음을 좀 바꿔야겠구나라고 생각할 때 자기의 서사가 워낙 뿌리가 깊거든요. 네. 내 경험, 네. 내 직장 생활의 경험, 네. 내 학창 시절의 경험 이런 것이 뿌리 깊게 있고 또 우리 사회는 경쟁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회니까 네. 사실은 여기서 새로운 어떤 그 길들 찾기 어려운데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은 데이터 정보입니다. 새로운 정보. 네, 네. 그래서 그 정보에 저희는 사실 뭐 이런 표현 적절하지 않지만 목숨을 걸고 이 네. 새로운 정보를 찾아내고 발굴하겠다. 정보만이 이 우리 부모님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또 정보를 좀 만들어 가려고 노력합니다. 네. 예, 대표님, 근데 이런 활동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 후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저희가 네. 사실은 그 네. 시민들의 그 월정 후원금으로 네. 재정의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좀 해결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거라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뭐 저희는 지금 이 봄봄봄.org 교육의 봄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그 사이트를 통해서 네. 저희가 이 월정 후원자를 좀 찾고 있고 내 것으로 선택해서 옳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어떤 이 재정의 후원이 사실 어찌 보면 제일 쉬운 참여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러다 보면 여기서 주는 어떤 정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 돈이 올바로 쓰여지는지 감시를 네. 하게 되고 네. 생각보다 괜찮네. 이제 이러다 보면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 또 선한 또 역할도 하게 되는 것이니까 가장 쉬운 참여인 좀 후원에 참여하는 거 좋겠고 저희 그 사이트를 통해서 얼마든지 참여하실 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뭐 방송 내용 보고 또 아이들 교육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뭐 생각해 보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모든 아이들이 함께 같이 바뀔 때 더 빨리 바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속도를 좀 가속화하기 위해서 네. 예, 교육의 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기회 봐서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